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상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죠. 진실을 만나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변 상담소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누리고요. 옆에 휴진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상처받으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꼬여 있군요. 엄청 꼬여있지. 네. 뒤틀려있지. 그래요. 뒤틀려 있고, 누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알아듣고. 그치.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정직한 시선과 안경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뿌옇게 보고 있네. 네. 아이고야. 그렇죠. 거꾸로 볼 때도 있고요. 그치. 옆으로 볼 때도 있고요. 그래요. 진실을 만난다는 것은 아프고 상처받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만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또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 일탈이나 중독도 나를 끌어안아 줄 때 또 멈출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변 상담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중독심리연구소의 김홍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가을은 네.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을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저는 마음이 외롭죠. 외로운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외로움을 느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되는군요.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난 회 때 미친변기에서는 이혼, 그리고 마약 중독, 또 아담님의 알코올 중독까지 세 분의 또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이혼편에 출연하셨던 루비님의 이야기, 이혼한 후에 겪게 되었던 루비님의 방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혼이 많이 아프고 힘든 것은 분명한데, 이게 또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면, 그렇다면 이혼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런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참,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지. 그 이혼한 후에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남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남편을, 이렇게, 만날 때, 네. 그 아버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버지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로 많이, 땡기게 된다 그러죠. 그 필링, 이 느낌이 온다. 네. 네, 그 느낌이 오기가 이제 쉽죠. 네. 근데 이제 상처가 있게 되면 그 아버지가 딸에게 주었던 그 상처, 그 아버지가 딸에게 주었던 그 태도들이 있겠죠. 상처를 준 태도들. 근데 그런 태도들이 내가 매력을 느끼는 남성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눈에 가리워지죠. 그거는 가리워지면서 이상하게 땡겨.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이제 하게 되고,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죠. 그러면 이제 실체, 자기가 가장 싫은 모습, 정말 싫었는데,
아, 그 모습이 이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보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예,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 이 의미는 이게 상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또는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그 태도의 경험들이 그와 같은 남성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남성들이 편해지는,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끌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갖게 되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하고 안 맞아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이 결핍을 채우려고 만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남성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 헤어졌던 그 전 남편하고의 관계, 이것이 말끔하게 된 다음에 다른 남성을 만난다거나 여성을 만나서 재혼을 해야 되지, 내가 외롭고 슬프다고 그래서 빨리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 전 남편 또는 전 아내의 그 찌꺼기들이 현재의 아내나 남편하고 관계 맺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꼭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게 좀 어렵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나누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 모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재혼을 해도 성공을 하게 되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뭐 이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같은 삶의 패턴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이혼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건강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재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정말 이런 아픔들을 겪었을 때 혼자 외로워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선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또 이것도 역시 건강한 공동체, 또 나눌 수 있는 곳, 혹은 또 상담 치료 등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제 주변에 보면 은근히 이제 나눌 수 있는 공간들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설사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자리를 빌어서, 술의 힘을 빌려서, 많이 이렇게 자신의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자 한다거나, 술로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 미친 변기에서 열혈 청년이었던 아담님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 동생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한창 분출하고 쓰고 또 에너지를 충족받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충동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이건 중독이야. 음. 너 이건 심각해. 넌 이게 음. 치료 받아야 돼. 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우선은 그 사람들이 술로 생각해 본다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그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할 때나 또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거죠. 중요하게. 신중하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인생 다 그런 거야. 다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 거지. 이거는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얘기해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그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1차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인정하고 다독거려주고 동의해주고 이런 끝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잔소리가 됩니다. 이게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라든지 이게 중독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 라든가 이래서 이렇게 한두 번에 이제 권면에서 이제 끝나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 순서예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안 돼요. 먼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만났어요. 내 친구가 막 또 술 진탕 먹고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이러는데 그거 한 번 듣고 힘들어 뭐 이렇게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한 번 들었어요. 그 끝에 너 중독인 것 같아. 저기 한번 치료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짧고. 짧구나. 네, 그렇죠. 뭐 한 3, 4번, 5번 정도 더 이 사람이 뭐가 힘들고 얼마큼 힘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더 신뢰감이 있는 관계라면 이렇게 뭐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관계라면 조금 더 이렇게 신뢰감을 갖고 더 친숙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뒤로서는 계속 안내해 주면 안 돼요. 또 그게 이제 그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중독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기분 좋게 탁 이러면 도움이 돼. 이런 방법이 없어요. 네,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기계처럼 우리가 코드 하나 집어넣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요? 네. 컴퓨터처럼 이렇게 뭐 입력 하나 딱 코드 네. 명령 넣어서 확 바뀐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사람이라 예.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밥이 다 되어도 뜸이 필요하듯이 그런 뜸이 좀 필요하고 예. 또 정성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그러네요. 참 사람이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매뉴얼 그죠. 음. 그러니까 저도 저를 바꾸기 힘든데 남이 저를 네.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거구나. 남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가슴이 아프거나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뒤틀기 시작하겠죠. 네. 네가 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는 얼마나 잘났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이제 쳐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성숙되지 않아요.
그 상처의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예,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당연히 안 먹히죠.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제하죠. 야,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일단은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신뢰를 좀 서로 쌓고 그렇죠. 그러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네요. 정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정성이네요, 정성.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직접 이렇게 사연을 또 읽어보면서 고민을 예. 상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혼편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이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부이고 아이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과의 갈등. 남편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심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화해의 길을 택하고 오랫동안 참고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남편이 더 밉고 손가락 하나 건드리기 싫을 정도로 거리가 생겼고 오직 아이만 내 편이고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전에는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했는데 이젠 아예 그럴 마음도 없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저의 마음은 오로지 아이에게 향하고 아이는 천사고 남편은 악마 같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힘을 모아서 하나의 가정을 또 이루어야 하는데 저는 아이가 생긴 이후 더 남편이 밉고 싫기만 한데 이혼을 하겠다고 매일 꿈꾸고 있는데 제가 과연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 힘든 마음이네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있기 전에는 아이가 생기면 좀 괜찮아질 거야라는 마음을 갖진 그렇죠. 않아요. 그 이혼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근데 아이를 갖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금 이제 이분의 그 사례 네.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픔이에요. 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불행이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들인가 딸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있는데. 아이 그 아이에게 또 집착을 하면 아이가 또 나중에 굉장한 큰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서로의 관심이 먼저 서로에 가 있어야지 남편에게 가야 될 어떤 관심이 아들에게 가는 거는 아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짐이 돼서 아들에게서 또 나중에 안 좋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네.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받아야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혼자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자신의 한계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구나. 이러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외부의 도움. 그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국가에서 도움 주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료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제 각 구에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보건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니까 가정지원센터가 보통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부부 상담도 하고 또 개인 상담도 일정 부분 해주고 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또 일정 부분 도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렇게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 물론 여기서도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고립이 돼요. 네. 그래서 역시 그 건강한 모임이나 단체나 또 친구들 이런 외부적 활동을
좀 의미 있게 해가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이야, 남편이 변하지 맨 않는군요. 마지막에 반전이다 진짜. 그러니까, 네, 그쵸. 중독자를 도우려고 해도 중독자는 변하기가 쉽지 않고, 네. 남편 역시 네. 또 부부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고, 네. 남편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 쪽에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려는 마음을 포기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도움을 받고, 뭐 모임을 나가고 상담을 받고,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한다. 라고 시작해야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어떻게 배워서 남편을 변화시킬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태도의 출발은 다 실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내 삶을 내가 변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토대에서 내가 도움을 받든 모임에 나가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남편은 변해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남편이 심각한 병리적 증상이 있지 않는 이상 네. 이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참 우리는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없는 원망과 정말 내가 억울하고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고 이런데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먼저 성숙의 길을 택할 때 또 부부 갈등도 좀 줄어들고 또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저는요, 참 저에게 시선을 맞추기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모든 시선을 다 저에게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게 바로 겸손된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네요. 네. 휴지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건강해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건강함을 택하는 그 모든 길들은 되게 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느껴질까에 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공동체에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혹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센터를 방문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느껴본다거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저에게 있어서 이게 되게 건강해진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인데 되게 참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건강한 발걸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키구나에 대해 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건강해지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걸 건강해지는 과정이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걸 좀 받아들이는 게 저의 안에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또 게스트분들 모시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소장님 모시고 또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친 변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중독과 또 아픔들 함께 저희에게 오셔서 나눠주시면 더 풍성하고 또 함께 그것들을 우리가 또 껴안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쇼핑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 저희 쪽에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쇼핑 중독,
저도 느낌을 좀 알거든요. 아시는구나. 네, 느낌 아니까 네. 요거 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본인이 쇼핑 중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딱 이게 이렇게 나 되게 중독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까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냥 카드만 계속 긁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속 박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집에. 근데 요거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재밌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여 신청은 saip75 다음.net 그리고 arbn.kr 회복을 말한다 게시판에 오셔서 또 참여 신청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